안녕하세요. 충북본부장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백신 맞은 이후에 인기 많고 아니,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는 신근염이 인과관계가 증명된 이상 반응이 아니죠. 근데 mRNA 백신은 이미 신근염이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연령에서 이 mRNA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신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미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연히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하고 증명되지 않은 백신에서의 mRNA 백신에서의 신근염의 빈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mRNA 백신에서 신근염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보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신근염이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밝혀진다 인과관계가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신근염 인정 정제가 이제가 씨가 이거 저렇게 인과관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과연 질병청에서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신근염을 인과관계를 언제부터 고3 아이들 접종을 언제 했는지 제가 또 찾아봤어요. 볼게요. 제가 찾아봤어요. 보세요. 2021년 7월 13일입니다. 수능 앞둔 고3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구 전문가들 갑론을박 의료인연합 부작용 감소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기한 연기 촉구했죠. 소아 보세요. 소아 청소년 학과 방역 측면 결정 이상 반응 안내 충분해야입니다. 자, 이상 반응 안내가 충분했다고요? 아니지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7월 19일부터 그 백신 접종을 고3 아이들에게 작년에 처음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신근염이 과연 언제 처음 언급됐을까요? 이상 반응에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요 하나 다 찾아봤어요. 질병청 들어가서 봤더니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건 13주차부터더라고요. 그래서 13주차부터 볼게요. 피해 조사반 심의 보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사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증이 백신을 맞고서 총 160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20회차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뇌졸중, 폐혈증 요런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걸 백신 맞고 아직까지 신근염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 1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거 순서대로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1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주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96건의 중증이 있는 거예요. 피해 조사반 심의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뭐 뇌졸중 이런 걸로 사망하셨다는 거죠. 주로 이러고 내용이 끝나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15주차죠. 16주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주차입니다. 자, 16주차로 가면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224건 계속 백신 맞고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 됩니다. 허혈성 폐혈증, 뇌졸중, 폐렴 이런 거로 사망하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238명 중에 뭐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때 처음 등장한 게 뭐냐면요. 백신 맞고 이렇게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부작용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60대 이상은 1년에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사망한다라는 핑계를 이렇게 대놓은 거예요. 이게 핑계예요, 핑계.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청 자료 이렇게 보면 원래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신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자, 17주차 한번 가볼게요. 20주차, 17주차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피해 조사반입니다. 266건이 있었대요. 사망하신 분 사례 중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사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역시 나이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역시 마찬가지 자료가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망 원인이 다른 질병도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다. 부작용 사망자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17주차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18주차가 되고 나서야 이제 처음으로 네, 여기 있네요. 처음으로 이제 심근염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생겨나는데요. 이게 16페이지죠. 1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게 언제냐면요. 7월 7일 날이에요. 7월 7일 날. 7월 7일 날 이게 나온 자료고요. 심근염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맞추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심근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조금 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볼게요. 자, 이게 지금 18주차가 되겠습니다. 18주차 자료고요. 그래서 7월 7일 날 나온 자료의 질병청 자료입니다. 제가 2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0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제 심근염 안내문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서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갑 씨가 했던 말하고요. 자,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처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가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늘었어요. 중증 사례가 3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망 원인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역시 핑계를 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19주차 갈게요. 20주차에 이제 인과관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주차입니다. 자, 이상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 이렇게 돼 있고요. 사망으로 110명이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돌아가셨고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0 이게 7월 달 자료죠. 7월 7일 날 자료입니다. 이게 7월 7일 이렇게 그 정도 자료예요. 19주차니까 7월 14일 자료네요. 그러면 지금이 2022년 1월 달이니까 무려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1,600명이 사망하신 거예요. 최근 데이터가 지금 얼마예요? 1,700명이 사망하셨잖아요. 근데 요때까지 지금 110명밖에 사망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백신 접종률을 막 높이게 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대별로 쭉 나와주고 있고요. 19주차에는 뭐 별게 없어요.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냥 바로 이제 20주차인 7월 21일 문제의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 먼저 가볼게요. 2021년 7월 21일입니다. 7월 2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심근염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8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388명입니다. 사망 사례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망하신 이유들이 이렇게 허혈성 이렇게 몇 명이냐 이런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 총 490명 중에 뭐 이렇게 제약사별 나이대별로 쭉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속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필라시스 이거 보세요. 의심 사례 18건의 심의를 해놓고 8건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385건인데 131건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인정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피해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 어디에 계세요? 길거리에 추운데 나가 계시게 됩니다. 이런 증후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쭉 넘어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증후군도 있고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자,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3 애들에게 백신을 맞추는데 심근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연구조차 하지 않고 백신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인과관계라 오늘 이자갑 씨가 인정했다고 했죠. 했다고 했죠. 근데 최초에 이제 이게 인과성 여부를 얘기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부작용으로 기재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권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쭉 얘기가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는 인과성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세요. 징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없으므로 부작용 심근염, 심낭염을 포함하도록 지금 권고했다라고 했고 지금 연구조차 되지 않은 거를 아이들에게 강제로 맞춘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게 13주차부터 이게 20주차까지 작년 7월 14일까지 나온 부작용 사례고요. 이건 1차 방송이고요. 2차 방송으로 제가 또 이제 그 21주차부터 30주차 그리고 3차 방송으로 이어서 열흘 차, 10주차씩 이렇게 누적 자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작년에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강제 접종을 해서 맞추지 말아달라라고 접종을 연기해라 부작용이 있으니까라고 권고했는데 그걸 질병청이 이렇게 무시한 거고요. 이게 무시한 겁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인과성이 이제 인정된 사례를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북본부장이었습니다.